553 감독이 만들고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한 영화 윈드토커. 윈드토커는 미국과 일본이 처절하게 싸웠던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군의 통신병이었던 코드토커의 존재입니다. 코드토커는 미국의 원주민 나바호족들로 이루어진 암호 해독병들. 미군은 나바호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를 이용해 일본군이 도저히 풀지 못하는 암호 체계를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바호족은 500여 개에 이르는 미국 원주민들 중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하는 집단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보면 캐나다 서부의 에서베스카어족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학계에서는 14세기경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주해 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유타, 뉴멕시코에 걸친 땅에서 나바호 네이션, 즉 나바호 자치국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나바호족을 이용해 암호를 만들 생각을 한 건 필립 존스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나바호족 보호구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아버지로 인해 어릴 때부터 나바호족들과 같이 생활을 했던 필립 존스턴은 나바호족의 언어에 능통했는데요. 그 덕분에 나바호족 대표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그들 사이에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존스턴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제대 군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암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사건이 터지자 그는 곧장 해병대를 찾아가 나바호족의 언어를 이용해 암호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했고, 테스트 결과 꽤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곧장 29명의 나바호족들을 선발해 군사훈련을 마친 뒤 일본인들이 절대 풀 수 없는 암호체계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폭격기는 말똥가리, 잠수함은 강철 물고기 등의 단어로 부르기로 서로 약속한 뒤 이것을 나바호족의 언어로 다시 바꾸어 통신을 한 형식이었죠. 당시 나바호족 이외에 나바호족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30명에 불과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군이 암호를 해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게다가 이 방식은 매우 놀라운 작업 속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세 줄짜리 메시지를 해독할 때 기존의 암호 해독기를 이용한다면 30분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나바호족들은 메시지를 해독하고 다시 암호를 전송하는 과정을 단 20초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미군이 이오지마에 상륙할 때 두드러졌습니다. 이오지마 상륙작전에 참가한 6명의 나바호족 통신병들은 이틀 동안 800개가 넘는 메시지를 오류 없이 주고받는 데 성공함으로써 빠르고 실수 없는 작전 수행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죠. 하지만 나바호족들이 통신병으로 활약했다는 사실은 같은 부대 소속의 병사들도 모를 정도로 극비사항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1969년에 비밀 문서가 해제되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나바호족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8월 14일을 코드토커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죠. 그런데 2020년 나바호족들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를 직격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입니다. 5월 31일 현재 미국에서만 178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나바호 자치국입니다. 나바호 자치국이 5월 28일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5,044명이고 이 중 16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바호 자치국에 살고 있는 인구는 대략 17만 5천 명, 이를 100만 명당 확진자 수로 환산해보면 약 2만 8천 명이 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확진자 수를 차지하고 있는 뉴욕의 18,000명과 비교해보면 나바호족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죠. 이처럼 나바호족이 다른 곳에 비해 바이러스에 취약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입니다. 나바호족 원주민 대부분은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 30%는 집에 수도 시설이 없고 전기 또한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아직도 60%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해선 청결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정보 습득이 매우 중요하지만 나바호족들에겐 머나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넓은 자치국 내에 식료품점이 단 13개에 불과한 것도 전염병 확산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선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소수의 식료품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고 바로 여기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나바호 자치국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류 집단이 아닌 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때 뜻밖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나바호족들을 도우기 위해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스크 만장과 손 소독제를 나바호 자치국에 급파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섰는데요.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을 정도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은 바로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바호족 통신병들은 2차 대전의 활약상에 힘입어 한국전쟁 때도 무려 800명이나 참전을 했는데요. 아직도 이들 중 약 130명이 나바호 자치국에 생존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아직도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스크와 소독제를 전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가 나바호족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에는 한국전쟁 66주년을 맞아 나바호족 참전 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은 한국전쟁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와 예우를 표명하기 위해 유엔 참전 용사에게 수여하는 메달인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올해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다시 한번 나바호족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건 바로 이때 쓸 수 있는 말 같죠?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